이번에는 반응의 속도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자고. 일단 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리에이전트가 프로덕트로 바뀌는 거야.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야. 여기선 RP로 이제 표현을 하자고. 그럼 반응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생성물이 얼마나 빨리 형성되느냐, 생성물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미분해 준 게 반응 속도가 될 거고, 뒤집으면 반응물이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 그지? 그러니까 dt분의 dr, 반응물이 소모되는 속도야. 당연히 요 값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플러스가 될 거야. 결국 얘하고 얘는 같을 거라고. 그래서 반응 속도는 아주 심플하게 이런 반응을 놓고 얘기하면은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어.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몰 농도로 표현했을 때 생성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성물은 처음에는 0일 거고, 그지?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반응물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반응물만 존재할 거라고.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야. 만약에 얘가 평형 반응이 아니고 100% 가는 거면 이렇게 0으로 가겠지만, 농도가 평형 반응이 되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반응 속도는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요 접선이 반응 속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지? 일단 요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자고. 반응은, 실제 반응은 그렇게 R이 P가 되는 간단한 내용은 아닌 거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반응이 있다. 예, 우리 앞에 물리화학에서 몇 번 얘기했던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반영하게 되면 생성물의 형성 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반응물의 소모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단지 앞에 화학 양적 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주면,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C하고 D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C가 D보다 2배 더 많은 몰수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 그림이. 그러니까 그 속도는 C가 만들어진 속도가 D가 만들어진 속도보다 2배 빠를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될 거야. 그지? 이거를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그러고, 앞에서도 간단히 넘어갔지만 사실은 반응 속도는 얼마나 반응이 진행되느냐, 반응 진척도, 요거 발음은 자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반응 진척도에 따라서 당연히 값이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실제적으로 반응 속도가 반응 메커니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만 얘기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응 속도를 논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A하고 B가 반응을 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응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줘. 무슨 얘기냐면, 반응 속도는 당연히 반응물 A하고 B의 농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 그지? 이거는 반응 진척도에 따라서 당연히 농도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농도에 기본적으로 비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이 써줘. 이건 무슨 얘기냐면, KR로 표현한 건 어떤 정수값이야. 당연히 그 반응이 갖고 있는 어떤 정수값이 될 거고, 요 대괄호로 친 거는 뭐 다들 알겠지만은 몰 농도를 얘기를 해줘. 몰 농도의 단위는 몰퍼리터고, 요게 몰랄 농도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대문자 M을 쓰는 경우하고 소문자 M을 쓰는 농도는 서로 다른 농도야. 이거는 내가 따로 얘기를 했으니까 흥미가 있는 사람은 이걸 참고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는 몰퍼 리터로 표현되는 몰 농도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튼 여기서 A하고 B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몰 a하고 b 얘기야. 얘를 각각 a와 b의 반응 차수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이 반응 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얼핏 쓱 보면 이게 a가 1이고 스몰 a가 1이고 스몰 b가 1인 게 아니야. 이거는 반응에 따라서 요 차수값, 개수값, 지수값은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걸 실험적으로 이제 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몰 a가 2고 스몰 b가 0이라면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반응은 이게 0이라는 얘기는 B의 농도하고 반응 속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야. A하고 B가 반응하지만 B를 암만 많이 넣어도 반응 속도에는 지장이 없고, A는 거꾸로 지수만큼, 제곱만큼 영향을 입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크게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무튼 A의 농도에 의해서 크게 의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는 반응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지수값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반응은 지금 같은 케이스라면 2차 반응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줘. 여기서 얘기하는 2차는 스몰 a, b 값의 합이야. 그지? b가 0이고 a가 2이기 때문에 얘는 2차 반응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줘. 그냥 얼핏 여기가 1로 2차 반응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반응에 따라서 다 달라. 아무튼 우리는 토탈 2차 반응이라고 요와 같은 경우 얘기를 해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단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좀 더 심플리파이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당연히 0차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수값이 0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반응물의 농도에 무관하다라는 얘기야. 반응 속도가. 결국 지금 요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주냐면 타임 0에서부터 타임 t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A0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A의 농도가 어디? 처음에 시작할 때의 A의 농도 값을 A0로 표현을 해주고, 그지? 그래서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 A는 A0부터 A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고, T는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면 요와 같은 식을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 라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당연히 반응 정수 값이 K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보면 알겠지만 빠른 시간에 반응물이 소모가 될 거라. 그지?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실제적으로 지금 0차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의 농도에 무관하게 반응 속도가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거야. 실제 이런 케이스는 존재하진 않지만 이상적인 케이스인 얘기지만, 제로 오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우리 컨트롤드 릴리즈, 우리 약물 전달 체계에서 제로 오더라는 표현을, 요거는 좀 잘못됐네. 요건 리액션이 되겠지. 0차 반응이면 제로 오더 딜리버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요건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요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드럭 같은 거를 고분자 젤에 싸가지고 우리 몸 안에 집어넣어 놓는다. 그리고 이 약이 천천히 방출되게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방출되면서 안에 있는 드럭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방출되는 양이 줄어들 거라고 일반적으로. 근데 약물 전달 체계에서는 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약물의 농도하고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야.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약물 전달 체계에서 컨트롤드 릴리즈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제로 오더 딜리버리를 일종의 목표로 하는 거야. 목표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경우 제로 오더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무슨 얘기? 농도에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로 반응이 간다, 또는 방출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제로 오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1차 반응은 A 값이, 스몰 a 값이 1인 거야. 그러니까 요 반응에서 요게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줘? A0에서부터 A까지. 시간은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뭐 이거 간단한 수학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해줘. 그림으로 그리면 a0분의 a 값은 엑스포넨셜로 표현이 될 거고, 당연히 반응 정수값이 크면 클수록 반응이 빨리 가는 거고, 반응이 빨리 가면 당연히 소모되는 속도도 빠를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2차 반응. 무슨 얘기? A, 스몰 a 값이 2인 경우야.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부터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요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그림을 그리면 분의 1이니까 이와 같이 지수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마찬가지야. K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모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라는 얘기야. 여기서 우리 잠깐 딴 얘기 하나만 하고 가면, 이렇게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때 우리 뭐 반감기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사용을 해. 반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A의 농도가 2분의 1이 됐을 때, 처음에 2분의 1까지 감소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가 t의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0분의 A 값이 2분의 1인 경우. 그지? 그러니까 1차 반응이면 1차 반응에선 식이 이렇게 됐어. A0분의 A 값이 2분의 1이 된 거고, 요게 엑스포넨셜이 이렇게 돼. 요거를 t의 2분의 1로 이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반감기를 예측할 수 있어. 뭐 반응 속도 정수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2차 반응 경우 마찬가지로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변을 A0 값으로 나누면 이와 같은 관계가 있고, 그게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써주면 이와 같이 반감기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반감기의 얘기고, 비슷한 식이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한 것 뿐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요거 앞에 나왔던 거야. 결국 무슨 얘기?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했을 때는 요와 같은 표현을 빌리고, 여기서 지수값 스몰 a하고 b, 소문자 a하고 b의 합을 갖고 우리가 몇 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요게 몇 차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화학식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몇 차 반응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지? 그리고 어떤 식의 반응 속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면,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반응을 보고 반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메커니즘 또는 반응 속도 같은 건 예측할 수 없어.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을 해본 데는 건 간단해. 얘의 농도를 막 바꿔가면서 반응 속도를 구해보고, 얘의 농도를 막 바꿔가면서 반응 속도를 구해봐서 몇 차 반응에 누구의 농도에 지수로 또는 그냥 1차로 비례하는지를 측정을 계속 하면은 반응 속도를 알 수 있어. 그게 요거야. 반응 속도를 측정했더니 위에 있는 반응은 K의 NO2의 제곱으로 귀결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CO의 농도에는 무관하고 NO2의 농도에는 제곱으로 비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반응은 2차 반응이야. 우리가 그냥 2차 반응 그러면 K의 NO2 곱하기 CO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반응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요 실험적으로 얻어진 요 식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야. 실제 해보니까 이 반응은 먼저 NO2하고 NO2가 반응을 해서 NO3라고 하는 어떤 중간 물질이 만들어져. 그지? 그리고 누가 남어? NO라고 하는 놈이 남어. 근데 요 NO3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야.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CO하고 아주 쉽게 반응을 해가지고 재빨리 반응을 해서 NO2하고 CO2로 바뀌어. 요 NO2는 다시 반응에 관여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응이 두 단계로 일어나는 거야. 두 단계로 일어나고 결국 남는 건 누가 남냐 그러면 NO하고 CO2가 남고 들어가는 물질은 누구냐면 NO2하고 CO가 들어가는 거야. NO3는 중간체이기 때문에 반응에는 보이지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반응식은, 겉보기 반응식은 이렇게 돼. 근데 실제 반응은 1단계, 2단계 반응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NO3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라 NO3는 생기면 CO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려.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첫 번째 반응은 반응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결국 토탈 반응은 두 단계로 일어나지만 두 번째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토탈 반응 속도에 영향을 입히는 건 천천히 가는 첫 번째 반응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입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그래.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스텝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1단계 반응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반응 속도가 실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어떻게? NO2가 반응을 해서 NO3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국 전체 반응의 Rate Determining Step이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반응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거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요게 이렇게 반응 속도를 갖고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반응 메커니즘을 갖고 반응 속도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는 요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사실은 우리 단백질 반응의 효소 반응에서 일어나는 마이켈리스 멘텐 키네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이 되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따로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